나는 곧 50을 앞두고 있는 중년 아저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20살 때 이를 써리모에게 제보하려고 한다. 나는 남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입학 당시 키 175cm에 67kg이었다. 딱 보통 체격이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우리 학교 예점에 식당이 생겼다.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만 그때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주셨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 엄마는 매일 도시락 2개를 싸주셨다. 점심에 먹어야 할 도시락은 아침 보충 수업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고 점심시간에 저녁 도시락을 먹어 치웠다. 우리 교실은 5층과 6층 사이인 5.5층에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매점에 뛰어가서 자유시간 초초바를 사와서 먹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에 매점에 가서 그 당시 1,000원이었던 짜장면, 우동을 사 먹었다. 매일 매점을 드나든 결과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77kg이 되었다. 키는 더 크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평생 젓가락처럼 말랐던 내가 10kg나 찌다 보니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혔고 내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교복 바지 후크는 채울 수 없었고 모든 옷이 작아진 느낌이었다. 날씬했던 내 몸매는 사진에서만 볼 수 있었다. 배는 농구공처럼 불룩 나왔고 티셔츠를 살 때는 항상 윗배를 다 가릴 수 있는 긴 박스티를 샀다. 회색 티셔츠를 입으면 땀 자국이 막 검은색 티셔츠만 사 입었다. 10kg가 찌고 나니 내 삶은 너무 불편했고 선생님들은 살찐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셔서 수능이 끝나면 운동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수능 시험을 적당히 잘 봤고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다. 대학교 입학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집 앞에서 무료 신문을 들여다보며 아르바이트 거리가 있나 찾았다. 그때 눈에 띄는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녹즙 배달이었다. 코끼리처럼 부른 뱃살 10kg을 빼고 돈도 벌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녹즙 대리점 사장님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면 된다고 하여 녹즙 배달 일을 시작했다. 잠깐의 교육을 받고 가가오오 녹즙을 배달했다. 사장님은 삼익 아파트 402호 주인이 녹즙 값이 3달째 밀려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새벽에 마주치면 녹즙 값을 꼭 받아오라면서 영수증을 건네주셨다. 나는 한동안 그 영수증을 들고 다녔다. 우리 동네는 평지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었고 약간 언덕을 올라가면 5층짜리 삼익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새로 지은 빌라들이 즐비해 있었다. 마지막 코스로 삼익 아파트에 녹즙 배달을 갔다. 1층부터 녹즙을 넣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런데 402호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여자는 나를 보더니 녹즙 배달 왔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이모였다. 이모는 해외에서 살다가 이모부가 사망하여 한국에 돌아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모의 딸은 그 나라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이모만 귀국했다고 했다. 이모가 외국에 간지되었고 이모와 교류가 별로 없어서 이모가 온지도 몰랐다. 아마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이모를 만날 시간도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모는 추운데 고생하고 있다며 집에 들어오라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이모 집에 들어갔더니 새벽부터 차가운 녹즙 배달한다고 고생한다고 내 손을 녹여줬다. 이모 집을 둘러보니 참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모는 우리 엄마의 동생이다. 먼저 우리 외조 부모님 얘기부터 해보겠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때 외할머니와 이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와 둘이 살다가 주변의 권유로 딸이 하나 있는 어떤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엄마보다 2살 어린 이모는 우리 엄마를 참 잘 따랐다고 한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 사업이 꽤 잘 되었고 이모는 대학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유학을 갔다고 한다. 거기에서 아이를 둘 낳고 살다가 이모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다 키웠는데 남편이 없으니 너무도 외로웠고 향수병마저 심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엄마가 이모에게 이제 가깝게 살자고 하며 불러들이게 된 거라고 했다. 이모 근데 집에 세간도 별로 없고 너무 칙칙해요라고 했더니 그러게 말야. 이모는 요즘 의욕이 없어. 너희 이모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모는 언니가 있는 한국에 왔지만 자꾸 외롭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나는 매일 녹즙 배달을 할 것이고 이모네 집이 마지막 코스니까 이모랑 수다 떨고 싶을 때 언제든 놀러와도 되겠냐고 물어봤다. 이모는 2팔을 벌려 환영한다고 했다. 나는 집에 가서 이모를 봤다고 얘기했다. 엄마는 종종 놀러가서 이모 말벗도 해주라고 했다. 나는 대학에 가기 전 녹즙 배달을 하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모네 집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모와 차 한잔하면서 이모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조카에게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모의 모습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 와서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나랑 정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다니 정말 기특하다며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나는 어느 날 이모에게 이모, 혹시 남자 만날 생각 없어요? 하고 물어봤다. 이모는 아직은 없어. 그냥 그 사람만 추억하고 살고 싶어 라고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괜한 소리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다. 이모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서 울고 있었다. 그때 이모 가족 사진 처음 봤다. 자상하면서도 잘생긴 이모부, 눈부시게 하얀 피부가 돋보이는 예쁜 이모, 그리고 사촌의 모습을 말이다. 이모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이모가 이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았다. 이모가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이모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 나는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한 지 한 달이 된 어느 날 이모에게 연락을 했다. 같이 점심 사 먹자고 말이다. 이모는 추운데 왜 외식을 하냐고 싫다고 했다. 나는 근처에 맛있는 냉면집이 생겼다고 꼭 나오시라고 했다. 나는 엄마와 이모를 불러 냉면을 사드리고 같이 커피숍도 갔다. 그 당시에는 커피숍이 많지 않았다. 이모는 한국에 와서 커피숍은 처음 와본다고 하며 좋아했다. 이모가 드디어 웃는다.
나는 참 뿌듯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그것은 귀걸이였다. 칩삭였는데 그 당시에는 금도 별로 비싸지 않았다. 이모는 자식들도 안 사주는 귀걸이를 다 사주냐고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힘들에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이모한테 다 쓰면 뭐가 남겠냐고 하며 웃었다. 이모는 너무 예쁘다며 바로 귀걸이를 착용했다. 윗니가 훤히 드러나게 웃는 이모의 모습을 보니 어찌나 설렜는지 모른다. 이모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밤에 이모가 생각났다. 이모랑 또 다른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모에게 호출을 했다. 이모는 집으로 전화를 했고, 이모, 우리 주말에 영화 안 볼래요? 하고 물으니 영화? 나 영화 되게 좋아해. 그래, 같이 보자 하며 좋아했다. 나는 주말에 이모와 시내에 나가 영화를 봤다. 이모와 나란히 앉아서 팝콘을 먹었다. 이모는 내 어깨에 기대서 영화를 관람했다. 내 넓은 어깨에 기댄 이모의 채취가 느껴져 얼마나 설레던지. 사실 그날 영화 스토리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20살이 된 해에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모는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모를 계속 우울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내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나는 이모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다. 이모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모는 내 생일이 되자 저녁을 차려줄 테니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다. 나는 그 전부터 계획하던 것이 있었다. 이모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이모는 남자 품이 그리울 것 같았다. 내 비록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지만 그 정도는 다 안다. 나는 이모와 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이모에게 빠져들었고 이모와 진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이모를 뜨겁게 안아줄 생각이었다. 작은 케이크와 샴페인을 사들고 이모네 집에 갔다. 이모는 외국 생활할 때 자주 해먹었던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샐러드를 차려줬다. 이모의 매력이 또 한 가지 있었다. 요리 솜씨가 정말 일품이었다. 나는 이모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다고 칭찬을 해줬다. 식사를 마치고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모에게 오늘 밤 늦게까지 함께 하자고 했다. 이모는 그래, 오늘 시간 많으니까 얘기 많이 하고 가 하며 예쁘게 웃는데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모를 번쩍 안아들고 침대로 갔다. 이모에게 이모, 사랑해요. 이모가 너무 좋아요 하며 고백했고 이모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날 나는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 그것도 내 생일의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모와 진짜 애인이 되었다. 이모와 나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원했고 행동에 옮겼다. 이모는 나와 관계를 맺은 후 삶의 활력소가 생겼다고 했고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했다. 매일 팔베개를 해주며 내 품에서 잠드는 와이프는 이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가끔 이모 생각이 나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된다.